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환승 시스템, 빵빵한 와이파이, 도착 예정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IT 기술, 승강장의 온열 시트, 코리안 바베큐와 구운 고기의 가위컷, 찜질방과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붉은 문화와 무한 친절,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한 치안. 예, 맞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깜짝 놀라는 문화 충격이요, 체험하고 싶은 우선순위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압구는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라고 합니다. 한강공원에 자리 잡고 앉아 전화 한 통, 죄송합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무엇이든 제가닥 배달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배달민족이라 배달만큼은 세계 원톱이라 할까요? 앞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기질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뻔한 이야기, 국뽕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급성장한 배달 서비스 시장의 문제, 바로 배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음식 배달 문화로 주목받던 음식 배달 서비스는 점차 분야를 넓혀 생활용품 배달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이를 집으로 배송해주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역으로 배달 앱을 오픈하면서 배달 시장에 안착하게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배달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주요 배달업체인 배민, 요기요, 쿠팡이처 3사의 2021년 누적 결제 추정 금액 합계가 19조 3,76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2019년에 조사하면서 예상했던 2020년 추정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과 유메퍼는 지난 2019년 각각 쿠팡이츠와 유메퍼를 선보이며 배달 시장에 진출했는데, 두 기업은 포화된 배달 시장이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2019년 12월에 발생해 아직도 맹유를 떨치는 코로나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라이더라고 불리는 배달기사의 수익도 화제인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배달 라이더는 월 1,304만원의 수입을 올린 인증샷으로 화제가 되었고, 연봉으로 4, 5천만원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배달 라이더는 2019년 기준으로 평균 4,8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겠지요. 문제는 시장은 커지고 라이더는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배달료가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주도 소비자도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전북 군산시에서 배달의 명소라는 공공 배달앱을 내놓았고, 같은 해 12월 경기도에서 경기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배달 특급을 내놓으면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강원도의 일단시켜, 세종시 대전시의 휘파람, 울산시의 울산배달, 충남의 소문난 샵, 인천시의 배달위험, 대구시의 대구로 등 다양한 공공 배달 앱이 오픈됩니다. 여기에 금융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핀테크로 무장한 금융업계까지 배달 앱을 통해 얻은 소상공인과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 데 이용하려고 배달 서비스 업계로 진출합니다. 신한은행의 땡겨요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도 각각 배달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히 플랫폼 종사자는 1년 사이 3배가 늘어나서 6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강남의 교통체증이 라이더 때문이라는 소리가 과한 건 아닌 듯합니다. 배달 시장의 급성장과 한 건 주문에 한 곳만 배달하는 이른바 단건 배달까지 겹치며 배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벌이가 된다는 입소문에 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라이더로 투잡을 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가뜩이나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빠른 배송을 위한 과속,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급기야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2, 3천원 하던 기본 배달료가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많게는 만원까지 오르자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나 행복주택, 원룸, 오피스텔 단지를 중심으로 배달 공구라는 새로운 풍속도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등 단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치킨, 피자 등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한 곳에서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에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치킨 열차, 족발 열차, 피자 열차 등의 재미있는 표현까지 쓴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3%를 넘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와중에 서민의 체감률이 높은 배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도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배달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이른바 배달비 공시제도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배달비가 음식 종류나 시간대, 연휴나 휴일 등의 변수에 따라 고물줄처럼 늘어나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걱정에 내린 극약 처방으로 보입니다. 길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인 배달료에 대해 풀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뜻입니다. 용역의 대가가 싸다, 비싸다라는 논점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에 의해 선택한 용역이었으니 싸다, 비싸다라는 경제관념을 벗어나야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달료를 업주가 부담한다, 아니다 하는 건 역시 어떤 경우에든 배달료는 시켜먹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흔한 것이 수입 외제차입니다. 1987년 7월 100이랑 2000cc 이상 수입차의 수입과 판매를 자유화하면서 들여온 벤츠 열대가 수입 외제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외제차가 보이면 모두들 고개 돌려 한 번씩 더 쳐다보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꼴보기에는 외제차를 몰고 폼 지고 돌아다니면서 주차비 아까워 골목골목 찾아다니거나 바로 앞에 유료 주차장을 놓아두고서 길거리에 그냥 주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 몇억 원 하는 고급차를 타면서 주차비 만 원이 아까운 것이었지요. 뜬금없이 외제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차를 타는 만큼 그만한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배달료 5천원 만 원이 아까우면 직접 가서 사오면 됩니다. 직접 오가는 나의 노고를 대신하는 배달기사들에게 주는 정당한 지불이 배달료입니다. 아까워 마세요. 오히려 여름에는 시원한 물 한 잔,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캔 하나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훨씬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각성입니다. 제 채널 6번 영상 소득의 불균형과 잉여 시간을 참조하십시오. 경제성장 곡선이 급성장하는 동안 평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라 불평등하다, 불균형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는 잉여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의 3시간짜리 점심 식사 최고 경매가는 50억 원이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음식을 먹는 비용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투자가와 대화를 하는 시간의 값으로 보면 오히려 모자라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배달비 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그냥 쉬고 있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아니면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해되는 말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들, 그리고 작게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나누는 성숙한 시간과 태도라야 배달비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퍼질러 앉아 배만 채우는 음식의 배달료는 아깝습니다. 그렇게 아깝다고 투덜거리는 불평불만은 내 안에 좋지 않은 기운으로 차곡차곡 쌓일 뿐입니다. 비만으로 이어지고 사고로 이어집니다. 오죽하면 즐겁게 먹이면 살찌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달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을 대신 사용한 대가입니다. 지금은 최고로 성숙한 진화된 세상입니다. 음식을 시켜 먹는 행위는 나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시중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윗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성숙함이 배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말투나 태도에서 품격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품격 있게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유한 그리고 유일한 재산인 시간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